사람의 정치적인 생명은 사실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을 때 끝난 거. 거기에 대해서 굳이 이제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살려낸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생명의 불씨는 이번 선거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혁명정부의 시민 여러분, 청년내각의 신정현입니다. 여러분들, 제 옆에는 항상 한결같이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고승혁 안기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방송기자 대상에 빛나는 아주 훌륭한 참 예. 믿을만한 언론인 출신이죠. 예. 지금은 스타트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 일주기였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진짜 안전에 대해서 예. 진짜 우리가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여의도 불꽃놀이 축제 안전해야 되는데 제가 예. 한번 가서 순찰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좀 안전하게 있어서 네. 안심했는데 예, 예. 이스라엘 사태 보면서 대한민국의 어땠어요? 안보 그러니까. 걱정됩니다. 예. 네, 그래서 앞으로 한번 이스라엘이나 이제 팔레스타인 전쟁 두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제가 신속하게 한번 또 마련해서 우리 안기 부장님의 최고의 특기 이 안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그러니까요. 할게요. 전쟁이 무슨 일입니까?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석 달 만에 또 출연해 주셨죠. 우리 혁명정부 청년내각의 보건복지부 장관을 또 맡고 계시는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아는 사이에 굉장히 방송이 텐션이 높아졌네요. 굉장히 조용했던 방송으로 제가 기억을 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유튜브는 아, 빠른 피치 예. 필요합니다. 저 약간 정신이 혼미해질 것 같지만 어쨌든 저는 그냥 뭐 그동안에 계속 이제 방송을 하고 예. 바쁘게 좀 잘 지냈습니다. 그래요. 네. 방송 틀면 나오는 박성민 약간 아, 좀 네. 예, 요즘에 아마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출연하는 분인 것 같아요. 뭐 불러주시면 어디든 가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뭐 국민이 신뢰하고 또 언론이 믿고 보는 박성민, 저희 보건복지부 장관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름처럼 혁명적으로 빠른 뉴스를 전하고 싶었으나 또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뉴스들이 매일마다 쏟아져서 저희가 일주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오늘 목요일 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있었던 강서구청장 선거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강서구청장 선거 진정한 패자는 누군가? 예, 승리자가 아니라 패자를 묻는 것으로 첫 질문을 던졌는데요. 최종 투표율이 자그마치 48.7%라고 합니다. 아마 강서구를 몰랐던 전국의 국민들도 서울에 강서구가 있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직전 지방선거에서는요, 여러분, 투표율이 51.7%였습니다. 그러니까 보궐선거는 보통 지방선거 혹은 총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투표율을 기록하는데 이번에는 거의 박빙이에요. 그만큼 이번 보궐선거 평일에 치러진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자, 먼저 이 엄청난 투표율에 대한 좀 평가를 하신다면 우리 박성민 장관님. 일단 저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이제 보궐선거의 대선화가 좀 이뤄졌던 대선화. 선거였다. 그러니까 거의 대선에 준하는 수준으로 구도도 짜여졌던 거고, 네. 그리고 뭐 인물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네. 각 당에서 굉장히 총력을 다해서 치렀던 선거였기 때문에 네, 예. 사실상 거의 대선의 선대위급으로 꾸려졌던 그렇죠. 정말 이른바 여야의 총력전이 이뤄졌던 선거였다 이렇게 예. 평가를 하고 싶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의 투표율은 단순히 지지층의 조직적인 결집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 숫자는 아니다. 예. 이 말은 즉슨 중도층 그리고 무당층 이런 분들이 굉장히 투표장에 많이 나왔다라는 거고 그만큼 이제 심판 투표로서 이번 보궐선거가 작동했다라는 증거가 네. 투표율과 그리고 투표 결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에 개입되어 있는 게 단순히 구청장 후보자만이 아니었어요. 양당의 최고되는 대표부터 심지어 대통령실까지 개입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만큼 여러 전 국가적 인물들이 다 총동원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패자는 누굽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봐요. 오, 윤석열 대통령. 네, 왜냐하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네.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러 저는 그 강서 구민들이 나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예.
김태우 후보 선거 운동할 때 네. 여당의 이제 김기현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대통령과 한 라인이 있는 후보다. 한 라인 그러니까 있다 그랬죠.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는 후보다. 그만큼 가깝다. 그래서 대통령이 신경을 많이 써줄 것 같다. 네. 라는 식으로 대통령의 이름을 선거에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기현 대표의 굉장한 실책이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원래는 무공천기류였던 국민의힘이 왜 갑자기 김태우 후보를 공천하게 되었는가라는 그 배경에 대한 답이 되어주기도 하는 멘트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배후에는 공천 배후에는 분명히 윤석열 네.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이 투표를 하는 국민들도 그걸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만한 윤석열 권력에 대한 예. 윤석열 정부 권력에 대한 심판이 이뤄진 투표였다 이렇게 봅니다. 뭐 이게 빌드업이라고 봤어야 될까요? 그러면 사면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상 공천을 주겠다라는 의지를 대통령실이 갖고 있었던 걸로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사면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고유 권한인 만큼 그 책임과 권력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사면입니다. 예. 그러면 왜 그 시점에 김태우 씨를 예.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지 3개월도 안 돼서 이 사람을 갑자기 사면을 하게 됐느냐. 사실 뭐 1년 뒤에 해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면의 기회는 언제든지 사실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선거 전에 그렇게 사면을 했을까? 그리고 왜 갑자기 국민의힘은 무공천에서 공천을 하게 되었을까?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모든 과정을 이 퍼즐을 맞춰보면 예. 사면해준 윤석열 대통령, 공천한 김기현 대표, 예. 옆에서 선거운동한 그 국민의힘의 윤핵관들 예.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선거 참패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사실상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정말 3개월이었나요? 얼마 네. 되지 않는 상황에서 등판하게끔 만든 것은 결정적인 힘은 윤 대통령에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애초 무공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공천을 끊임없이 이제 주장을 했던 김기현 대표가 결국 꼬리를 내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실 뜻대로 이런 상황이 오게끔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끝까지 그 당의 입장을 대통령실에게 설득하거나 피력하지 못했던 책임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꼬리를 내렸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네. 꼬리를 내리려면 꼬리가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려갈 꼬리가 예. 없었기 때문에 아. 저는 이거는 이제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 정말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당에서 정치를 하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정치인들이라면 예. 보궐선거의 귀책 사유를 제공한 당사자를 공천하겠다는 생각은 못 해요. 그렇죠. 그거는 염치가 없는 겁니다. 네, 상식도 네. 없는 거고요. 예, 근데 예. 결과적으로 보면 김태우 후보가 공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재공천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 과정 중에서 교통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김기현 대표는 그 대통령에게 감히 교통정리를 할 시도를 못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추정이 드는 거고. 근데 김기현 대표한테 리더십 네. 자체가 원래 있어요? 그냥 꽂아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예. 되었기 때문에 아. 그 정도의 존중은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아니, 생각은 그 해봅니다. 대통령실에서 사전 작업으로 다른 후보 다 없애길래 네네네. 뭐 그렇죠. 굳이 뭐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도 일어나지 일어나지 않는다. 않아. 뭐 이런 명언을 이제 네. 탄생시키기도 했죠. 그러니까 맞아요. 뭐 이거 뭐 본인이 뭐 리더십이 있어야 책임지지. 사실 저는 김기현 대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야. 얼굴 마담인데. 새로운 관점입니다. 이번 그렇습니다. 선거의 최대의 피해자는 피해자죠. 김기현이다. 이렇게 지금 또 안기 부장님. 피해자죠. 아니 아. 나쁜 짓을 윤석열이 다 하고 예. 녹은 자기가 먹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러다가 우리 안기 부장님 쥐두새도 모르게 사라질 것 같은데 이렇게 아, 세게 얘기해도 됩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네? 사실인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뭐 당의 시스템 자체가 리더십 자체가 부재했다라고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총선에서 또 가장 또 중요한 거는 당의 리더십과 또 무엇보다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진단했던 안기 부장님의 진단과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이 진단에 따르면 지금 앞서 곧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총선에 전략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사실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아마 국민의힘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회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내일 긴급 최고위를 9시에 한다고 하는데 내일은 사실은 뭐 진짜가 아니고 오늘이 진짜인 거죠. 오늘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봐야 될 텐데 아마 뭐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뭐
아니 뭐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에서 진 거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지도부가 책임진다고 하면은 이건 당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다. 네, 그리고 네. 당이 총선을 앞두고 불안정해지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퇴를 하면 안 된다. 아마 이런 주장을 지금 굉장히 세게 하는 몇몇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분들은 자리 내려놓기 싫은 거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아마 그럼 사퇴를 안 하면 뭘 할 거냐. 그러니까 비대위로 안 가면 뭘 할 거냐. 아마 뭐 민생 경제 관련된 뭔가 기구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어디 누구 위원장 하나 안 치고 음. 우리가 민생 경제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겸허한 예. 집권 여당이 되겠다.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하지만 과연 이 17% 조금 넘게 차이 나는 이 격차로 그러니까 예. 엄청난 격차로 패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도부가 책임을 안 지고 넘어간다? 네. 이건 지도부 안에서도 분열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일부 최고위원들이 예. 저는 책임지겠다. 예. 사퇴하겠다. 라고 만약에 자리를 던지게 되면 지도부 안에서도 분열되는 거고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이 들고 예.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거는 깔끔하게 비대위로 가는 게 가는 게. 맞을 텐데 네, 그럴 네. 생각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오. 이렇게 이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통 선거에서 패배하면 책임을 져요. 책임지는 이유는 다음 선거에서 이기고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그냥 당연한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굉장히 슬프게도 이제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라는 분이 계신데 예. 대선을 지고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대한민국 역사상 한 근래 한 20년간 본 적 없는 초식을 선보였단 말이죠. 예. 뭐 이런 상황에서 사실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민주당이 새로 고침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기도 해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못 이기니까. 어어. 근데 민주당이 안 해.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라 쟤네도 안 하는데 뭐 맞붙어볼만 하겠네 예.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예. 사실 그래서 이제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김기현 대표 체제가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예. 그런 억지를 부리고 있는 내부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러고 원래는 그런 분위기가 예. 대부분 정당에서 선거에서 패배하면 그런 분위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난 대선 이후로는 패배하는 쪽에서 뭐 민심 수습을 위한 최소한의 쇄신책이라든지 네, 네. 이런 것도 대부분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김기현도 안 해도 되지 않나라는 아니란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어떤 분석에 새로운 좀 입장을 좀 밝혀주셨어요. 민주당도 대선 이후로 책임지지 않았던 것처럼 뭐 국힘도 그걸 핑계 삼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거 어떻게 좀 보세요, 이 분석은. 근데 뭐 민주당 얘기가 굳이 나올 이유는 없다고 봐요. 네, 지금 네. 상황에서 뭐 예.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건데 예. 뭐 대선이라는 건 또 다르게 봐야 되는 그 상황인 거고 예. 그렇게 치면 뭐 과거로 올라가면은 또 뭐 여러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 팔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데 예. 중요한 건 이제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가 내려올 생각이 과연 있을 거냐 그게 핵심이겠죠. 네. 근데 본인이 일단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네요. 왜냐면 자기가 꽂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사실- 얘기했지만 김기현 대표는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본인은 이제 무공천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봤을 수도 있어요. 물론 네. 뭐 저희가 내부자가 아니니까 정확하게는 그렇죠. 모르지만 어쨌든 김기현 대표는 아니 내가 지금 그냥 자리 잘 지키고 당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서 총선 승리하면 예. 뭐 약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에서의 패배는 잘 덮어지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최고위원들의 생각일 거예요. 최고위원들 중에는 분명히 이 정도로 우리가 참패했으면은 지도부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우스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아마 용산의 시그널을 살피려고 하겠죠. 그렇겠죠. 용산에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총선 다 망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그게 아니라 굉장히 뻔뻔하게 뭐 이거 한번 진 거 가지고 그러니까 뭐 사실 강서구는 민주당이 유리한 밭인데 거기서 진 거 가지고 뭐 다 물러나면 네. 내 편은 어딨어 이렇게 대통령이 경로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보고 있을 거다. 그 지점인데 결과적으로 이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도 윤심이 작동을 한 거고 끌어내릴 때도 결국 윤심에 의해서 내려와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이간의 과정을 보면. 근데 한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를 좋아한대요. 내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 잘 듣는 대표가 있는데 굳이 내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을 제가 최근에 좀 들었을 때는 그렇다면은 총선을 앞두고 쇄신과 혁신의 의지가 대통령실은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얘기 좀 들은 바 있으세요? 아니 뭐
듣는 얘기가 많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거고요. 뭐 쇄신 의지, 혁신 의지는 없어 보여요. 있으면은 뭐 김행 후보자나 네, 뭐 네. 유인촌 후보자, 신원식 후보자 이런 분들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눈치를 보거나 뭔가 어떤 그 방향을 수정하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내가 맞다라는 거 그리고 내 말에 맞다라고 해줄 만한 그 주변의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내 편을 더 많이 만들어야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 이게 정말 냉정하게 보면 그냥 본인한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만 갖다 놓는다고 이기는 게 선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네. 직언해주고 쓴소리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잘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사실상 거의 다 내쳤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본인의 친정 체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흐름으로 가는 거지 뭐 쇄신을 한다든지 개혁을 한다든지 민심의 그 엄중함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역사적으로 봐도 당권파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네네. 예전에 이제 친박공천 사태 있었을 때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했던 말로 이제 전해진 게 뭐 과반 뭐 총선 승리 필요 없다. 내 말 잘 듣는 의원 30명 있으면 그거 갖고만 나는 하면 된다. 예. 그 전에는 유시민 장관님이 예. 그 총선 이기는 것보다 당권 장악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이게 당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의회를 장악하는 것보다 그 당에서 내 지분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도 이런 얘기를 또 전해 들었어요. 예. 그 청와대 관계자 통해서 청와대가 아니죠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예. 이긴다보다는 아니 차라리 내 말 잘 듣는 뭐 당 하나 있는 게 더 낫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사실 이번에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 총선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 더 이상 공천권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기는 건 전혀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아요. 않다. 국민의힘이 이겨서 내 말 안 듣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내 말을 정말 잘 듣는 소수의 호위대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방금 박성민 장관 얘기한 것처럼 나의 친정 체제를 공고히 하는 그렇죠. 게 이번 총선에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런 말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잠깐 이 선거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었던 김태우 전 후보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법원 판결을 받은 제목이 청와대 시절에 자신의 비리를 감추려고 했던 정보를 유출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을 사면한다는 건 전형적인 권력형 사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받고 재출마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김태우 전 후보자 정치적 생명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다고 봐요. 아, 그래요? 이분이 뭐 총선을 나올 겁니까? 뭐 대선을 나올 겁니까? 이분은 사실은 국민의힘도 네. 아마 울며 겨자 먹기로 거의 공천을 예. 한 걸 거예요. 우리가 얘기해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지금 뭐 무공천 기류가 있었는데 굳이 한 걸 보면 별로 이제 반갑지 않았던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제 김태우 후보자가 본인을 좀 과대평가를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이제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네. 사실. 기본 합리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이렇게 본인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다시 얼굴을 내밀 생각은 못 하거든요. 못 하죠. 그렇죠. 일반적인 정치인이라면.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이분이 뭐 또 일반적이지 않은 도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분의 정치적인 생명은 사실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을 때 끝난 거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굳이 이제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살려낸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그 생명의 불씨는 이번 선거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저 근데 진짜 궁금한 건 이게 너무 뭐예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성민 의원님 의견도 궁금한데 아니 강서구청장 선거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뭐 저도 본전인 거잖아요. 근데 굳이 김태우를 사면에서 집어 넣어서 안철수에 나경원까지 넣어서 갑자기 어차피 저도 본전인 선거를 이렇게 정권 심판론이 나올 수준에 왜 이렇게 띄웠을까? 예. 원래대로 그냥 무공천하거나 그렇죠. 그냥 아무나 내보냈어도 사실 지면 구청장 하나 적구나가 되는데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게 너무 궁금해요. 그래요. 이것도 한번 분석을 좀 해보시죠. 왜 이렇게까지 판을 키우려 했을까요? 국힘과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은 판을 안 키우고 싶었을 거고 대통령실은 판을 좀 키우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마 본인의 선택에 대한 정당성을 이번 선거로 입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사면을 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국민의힘의 사람들의 일관된 논리는 이거예요. 김태우 후보가 뭐 이제 김태우 씨라고 할게요. 김태우 씨는
공익 제보자다. 네. 그러니까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의인.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인이고 예. 이 사람이 제보했던 것 중에 실제로 뭐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나 뭐 여러 이제 유죄가 나왔죠. 여권 네. 인사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왔으니 이분은 의인이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건 거죠. 법원에선 이미 이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태우 씨가 했던 그 폭로의 동기를 의심하는 얘기가 있었고, 예. 그리고 그 폭로의 방식도 굉장히 문제를 삼았단 말이에요. 네. 뭐 예를 들면 검찰에 이제 고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굳이 언론에 가지 않더라도 그렇죠. 뭐 권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통로가 있는데 합법적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굳이 언론에다 대고 본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섞어서 마치 예. 그게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얘기했던 그 모든 행태가 음. 굉장히 문제적이고 네. 이분이 그 폭로를 한 시점이 본인에 대한 비위 감찰이 들어오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폭로의 동기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재판부에서 문제를 삼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게 한쪽만 보는 거죠. 공익제보자다. 예. 우리한테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사면시킬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판단을 대통령은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안 먹힌 거죠. 지금 사실은. 보니까 뭐 대통령의 그 주장 모든 국민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이렇게 판단한 걸로. 그렇게 해서 뭔가 과거의 조국 대전이라 그래야 되나요? 약간 이게 이 결정이 두 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는 신념형일 수 있어요. 신념형? 그러니까 김태우는 의인이다. 아하. 김태우는 조국을 잡는데 굉장한 도움을 줬던 사람이다. 예.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굉장히 확고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남들이 그러면 약간 납득이 돼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이 해도 네. 아니 내가 봤을 때 의인인데 이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러면 이제 가는 거죠. 말릴 수가 없는 거죠. 폭주기관차처럼 가는 건데 그렇네요.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약간 이제 반조국 체제 네. 또는 뭐 반민주 이런 그 전선을 굉장히 김태우 후보를 통해서 강화해서 약간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예. 효과를 누리려고 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뭐 실책이죠. 그냥 자기 발등 찍은 거죠. 근데 이건 좀 납득이 돼요. 반민주당, 반문재인 정부 이렇게 좀 프레임을 만들어서 김태우 한 사람을 가지고서 이제 어쨌든 조국을 끌어내리는 데 역할을 했는데 정의로운 폭로자 이런 프레임으로 그렇죠. 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전 정부- 언제까지 근데 전 정부를 겨냥한 그래 내가 그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또 전 정부의 어떤 실책을 아유. 끌어내서 정치적 이익을 삼으려고 했다. 이런 의도도 좀 엿보여요. 근데 사실 저는 전자라고 봐요. 신념형으로 공천했을 거다라고. 신념형으로.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하시는 결정을 보면 그렇게 정무적인 감각이 있다고 없어. 보여지지 저도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신년형이라고 했을 때 이해가 딱 그렇죠. 됐어요. 네. 이 사람은 정의로운데 네. 맞아. 왜 못 내보내냐. 그렇게 진심이구나. 해서 네. 그래서 중간에서 교통정리가 안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윤 대통령은 모든 판단에 대해 진심이야. 네. 우리는 정무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로 보는 것들도 이분은 그냥 진심이야. 네. 어리석은 게 아니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본심까지 좀 들여다보는 왜 김태우였을까 이렇게 좀 분석까지 해봤는데요. 자, 민주당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애초에 야당세가 강한 강서구 지역이었어요. 여기에다가 또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 민주당이었지 않습니까? 그 프리미엄까지 얹어졌는데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이르기까지 민심이 흔들리는 요 시점에서 민주당은 어찌 보면 지는 게 이상한 그런 선거 구도에서 선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건 어떤 요인이었을까? 누구에게 가장 큰 승리의 지분이 있을까?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승리의 지분은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죠. 있는 거죠. 민주당에겐 잘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잘한 게 있다면 뭐 진교훈 후보가 뭐 그래도 괜찮은 후보였다는 거 정도. 사실 이제 김태우 후보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청렴하고 네. 또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후보였기 때문에 예. 사실 후보 경쟁력은 좀 뭐 있었다. 다만 예. 이제 너무 신인이어서 인지도 면에서는 굉장히 약했다. 그러니까요. 근데 뭐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네. 결국에는 이거는 구도로 좀 이긴 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인물은 플러스 알파가 됐을 뿐 네. 결국에 이건 구도로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진교훈 후보는 너무나 정치 신인이었기 때문에 인물로만 승부 볼 수는 없었던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구도를 만들어준 건 결국 특별 사면을 해주고 그리고 특별 사면을 해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네. 김기현 대표가 이제 이분을 공천하겠다는 그 결정을 하게 된 그게 결국에는 제일 크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네요. 결과적으로는
잘한 거 하나 딱 집어주셨어요. 좋은 후보 하나 이제 민주당이 내어준 거 상대적으로 김태우 후보보다는 나은 후보. 하지만 그 외에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승리를 끌어내준 이런 선거로 좀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태우 후보도 굉장히 많이 승리에 기여를 했어요. 네. 민주당 거의. 그리고 김태우 후보의 실언이 되게 재밌었어요. 40억 애교로 봤다가 그리고 나중에 뭐 경황이 없어서 그런 말을 했다는 예. 그런 해명까지도 마음이 굉장히 쏙 들었어요. 재밌는 워딩들. 저는 그 40억도 굉장히 집중을 했는데 또 막판에 뭐가 나왔냐면 네. 빌라를 아파트로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 재개발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강서구에 살고 있는 본인의 삶을 마치 뭐 손을 씻으려 했는데 녹물이 나옵니다. 뭐 이런 약간 뭐 바퀴벌레랑 친구가 됐다.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본인의 삶의 환경을 좀 안 좋게 얘기를 했잖아요. 덩달아 주민들의 삶도 되게 불쌍한 삶처럼 막 그러니까 묘사를 저는 했어요. 그런 게 되게 오래된 굉장히 올드한 선거 전략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강서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내가 사는 집이 아파트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가 어디에 살고 있든 내가 사는 삶이 좀 더 편해지고 네.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이 후보자가 얘기하는 거는 구체적인 뭐 공약도 없이 네. 빌라를 아파트로 여러분 다 아파트에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연 2023년에 굉장히 다변화된 삶의 그 주민들의 삶에 맞는 선거 전략이었냐. 그렇네요. 그런 생각이 그렇네요. 드는 거죠. 요 지금 댓글에 박성민 네. 최고라고 댓글이 올라왔어요. 마틴 알님이 지금 마틴 알님 최고다. 혹시 지인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밖에서 다신 건 아니에요? 혹시 여기 너무 지금 스태프분들이 살고 계시네. 예 아무튼 박성민 저는 그리고 예. 이번에 처음 뵀는데 예.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약간 아나운서 톤이에요. 네, 귀에 예. 쏙쏙 꽂혀요. 네. 저도 지금 양귀에 꽂히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너무 시끄럽나요? 작게 말하자. 적응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응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요거 좀 보면서 하나만 또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승리 이후에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좀 자화자찬합니다. 큰 표 차이로 이겼다고. 맞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좀 가슴 아팠던 댓글이 하나 있는데 네.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건 줄 착각하지 마세요라는 다 댓글을 봤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님도 예. 메시지에서 되게 좋게 냈더라고요. 겸허하게. 맞아요. 이게 예. 우리 잘해서 된 게 아니라 맞아요. 윤석열 심판이니까 겸허해야 된다라는 맞아요. 메시지를 내서 대표님 메시지 보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네. 또 들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동의하는 게 당대표 메시지뿐만 아니라 원내대표 메시지도 네. 잘해서 우리를 뽑아준 게 아니라는 네. 취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할 기회를 주신 거지 잘해서 민주당이 너무 잘해서 우리가 예뻐서 뽑아준 게 아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다른 의원들 입에서도 나오고 주요 당직자들 입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그렇게 승자의 저주 이런 거에 걸려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건 되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네요. 그 승자의 저주 관련해서는 약간 그 민주당보다는 물론 국힘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네. 예전에 되게 타임테이블이 비슷한데 2011년 10월에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였어요. 예, 맞아요. 오세훈 아저씨가 예. 애들 밥 안 줘 해가지고 혼자 갑자기 물러난 다음에 무상급식. 했는데 예. 당연히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이 예. 그때 승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대승합니다. 152석.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겼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는데 새누리당은 홍준표 지도부 체제 해체하고 박근혜 비대위에 새누리당 창당했거든요. 오. 이게 지면 개선해야 할 동력이 생겨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민주당이 잘해서 한 건 아니다라고 메시지를 냈지만 어떻게 따져보면 사실 그 이재명 체제 하에서 첫 승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체제를 굳이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바꿀 수도 있겠지만 예. 왜냐하면 메시지 보면 요새 약간 포용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도 나오고 있어서 예. 이런 기조로 가면 좋겠지만 사실 지역에서 공천받는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 자기가 공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 화합이 잘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쫓겨나서 아무튼 서울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태경이 서울시 출마하는데 네. 하태경 의원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험지 출마론 제기하면서 이렇게 쇄신 바람을 이끌 경우에는 어찌 됐든 쇄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가 사람들의 좀 매력을 끌기 때문에 네. 앞으로 조금 이제 남은 타임테이블을 봤을 때는 네. 쇄신을 누가 더 적극적으로 맞아요. 잘 하느냐에 좀 예. 달려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지점에 좀 공감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쇄신의 고삐를 당기느냐가 내년 총선 결과를 좌지우지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메시지만큼 실제로 정책과 정치적 행보에도 영향을 미쳐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그래서 좀 갈등과 분열을 통합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에너지를 빨리 끌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두 분 민주당이시니까 예. 그만 싸우라고 좀 윗 사람들한테 간절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민의힘이 뭐 얼마나 지금의 이제 기득권을 청산하고 뭐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 알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네. 한다고 해도 네. 저는 이제 그 속도에 말릴 필요는 없다. 아. 그러니까 약간 이게 만약에 말려서 그러니까 약간 조급해져서 민주당도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쇄신안이 막 같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 그렇죠. 이거, 민주당 네, 이거. 네, 맞아, 약간 맞아.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가 있고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중요한 건 지금 마지막 국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감 때 장관들 뼈 때리는 질문들을 의원님들이 네. 많이 해주셔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국감에서 실력을 하나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이 국회 밖에선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통합의 메시지, 화합의 메시지를 좀 더 확실하게 내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이 통합과 화합을 저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좀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발언을 좀 자제해달라. 맞아요. 라고 이제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되게 필요해서 네. 오히려 저는 이 국민의힘의 속도에 말릴 필요가 말릴 없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총선은 지금 내년 4월이잖아요. 네. 예. 물론 이게 길게 보면 길게 남은 거고 짧게 보면 짧게 남은 건데 그래도 혁신은 그 전에 좀 이렇게 할수록 더 기억에 많이 남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만약에 지금부터 뭔가를 해도 네. 만약에 그게 3개월 정도 지나면 또 약간 없던 일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익숙해지니까. 예. 근데 우리가 좀 더 파괴적 혁신을 할 때 그 타이밍을 잘 잡아서 잘 넘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또 새로운 분석이에요. 왜냐면은 예전에도 계속해서 누가 먼저 하냐의 싸움을 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어설픈 정책을 꺼냈다가 된통 또 대치기 당하는 일들이 왕왕 있었는데 그렇게 속도전으로 말려갈 게 아니라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기억되게 하는 쇄신이 더 일단 중요한 것 저는 같다. 본부는 국감부터 잘 치러야 된다. 잘 치러야 된다. 네. 국감에서 먼저 확실한 우리의 어떤 역할을 보여줘야 되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소수당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뭐냐면 정의당과 진보당이 실제 기대했던 성적보다 좀 낮게 나왔다라는 자평을 하더라고요. 특별히 또 정의당과 진보당은 표 차이도 많이 나질 않았어요. 한간에는 제3당이었던 정의당의 지위가 이제 흔들린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뭐 정의당에서도 아마 이 부분을 되게 뼈아프게 생각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정의당은 사실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 사이에서 이제 제3지대로서의 뭔가 역할을 계속해서 꾀했던 정당인데 그랬죠. 요새 이제 정의당에서 고민하는 사안들을 들어보고 하면 네. 진보당과의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소수 야당끼리의 뭔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진보당이 좀 무섭게 치고 올라온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지방선거 성적만 보더라도 진보당이 꽤 좋은 성적을 소수 야당으로서는 거뒀기 때문에 네. 정의당이 굉장히 좀 위기감을 많이 느끼는 상황인 것 같고 이번에도 사실 정의당 후보가 당선되리라는 생각보다 네. 진보당과의 격차가 얼마나 날 거냐 그게 되게 화두였을 텐데 맞아요. 정의당으로서는 되게 좀 아픈 상처가 많이 남은 선거 결과였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앞으로 총선에도 정의당의 전략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네, 뭐 관련돼서는 뭐 선거가 끝나자마자 국힘에서는 뭐 국정원 사전투표 해킹에 대한 TF를 또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선거에 조작이 있다라는 뉘앙스를 국민들에게 풍기기도 하는데 아마도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 얘기 보고 예. 선거 전날에 갑자기 국정원에서 예. 선관위가 해킹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니 다음날 이거 하는 거 보고 예. 아니 어쩜 저렇게 트럼프 스타일로 선거 불복을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니 이건 되게 중대한 음모론 제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맞습니다.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걸 내는 거 보고 네. 정말 나쁜 사람들이구나. 네, 정치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이런 부분 같아요. 음모론을 퍼뜨려서 근데 그걸 공당 여당이 네. 좀 한다는 것도 아쉽고요. 자, 그래서 관련돼서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한 우리 PPT 옥폴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진행 중인 상황인데 예. 중간에 캡처를 했어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게 이거는 넘어가고 다음 걸로 한번 볼까요? 요거는 좀 선거 전에 조사한 거라 선거 이후에 조사한 게 보궐선거 결과와 당신이 생각하는 해석은 파일이 있거든요. 예, 그걸로 요겁니다. 네. 이거 보면 이제 파란색은 민주당의 이재명 리더십을 긍정한 선거다라고 본 사람들이고요. 5.5%밖에 안 돼요. 빨간색은 국힘이 싫다는 뜻이다. 윤석열 과 국민의힘의 이념 역사 전쟁이 싫다라는 뜻으로 해석한 사람이 좀 78%예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했지만 예. 이게 민주당이 좋아서 찍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5.5%밖에 안 돼요. 너무 78%는 네. 국힘이 너무 극혐이라서 이거는 민주당을 뽑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 다음에 이제 정치 성향별로 분석을 보면요. 진보부터 보수까지 국민의힘 너무 싫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자신의 지지층에게조차 현재로서는 제대로 어필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진보 측에서는 민주당이 좋다, 이재명 체제를 긍정했다는 평가가 소수 있고 보수는 아예 없지만 전반적으로 윤석열 체제를 좀 비토하는 의견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댓글을 봐야 돼요. 이게 진보 댓글인데요.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댓글에 이렇게 좀 써 있어요. 민주당이 축하하지만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네요. 네. 되먹지 못한 사람을 밀어낸 대통령과 국힘한테 감사해라. 이게 진보 댓글입니다. 이거 국힘한테 감사해라 민주당아. 너네 좋아할 일 아니다. 대먹지 못한 사람은 김태우 후보를 얘기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도 진보 댓글도 한번 보면요. 맨 위에 절대로 민주당이 좋아서 뽑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중도 진보에서는 예. 안심하지 말고 비명계도 열심히 포용해야 합니다란 되게 좋은 댓글이 있네요. 포용해라. 그리고 이번 선거는 사실상 국힘의 자살에 가깝지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민주당 뽑을 명분보단 국힘 안 뽑을 명분이 컸다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예, 다다음 넘어가면 중도 댓글도 있어요. 중도 댓글 이거 한번 읽어 보실래요? 제가 읽어볼까요? 예. 왜 이런 걸 나보고 읽으라 그래요? 지저분한 댓글이니까. 알겠습니다. 예. 똥과 핵 폐기물 중 똥을 골랐을 뿐.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사실 이제 예. 중도에서는 양당에 대한 조금 뼈 마음이 아프네요. 많이 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양당 뭐 다 고르기 싫었지만 네. 너무 별로였다. 근데 이 분석은 좀 재밌어요. 16개월 만에 17% 차로 털리는 것도 제주다. 16개월 전에 3%로 이겼으니까 16개월 만에 국힘이 20% 까먹은 거 아니냐. 이런 댓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국민의힘이 그만큼 못한다. 예. 이런 얘기 있습니다. 보수층 얘기도 조금 재밌는데요. 보수를 보면 네. 이게 보수 댓글인데요. 대선 때 윤석열 뽑은 건 민주당과 이재명 싫어서고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뽑은 건 국힘 윤석열이 싫어서다. 네. 그리고 넘어가면 또 보수 댓글이 있는데요. 이게 이준석 내치고 윤핵관만 이렇게 데리고 한 그 국민의힘 윤석열의 결과다. 그러니까 총선 때 지고 싶지 않으면 예. 뭐 윤핵관들 짐 싸고 이준석을 감싸라. 이런 댓글도 보수에서 나오고 있어요. 아니 뭐 이거 글 쓰신 분 다 정치 컨설턴트 같아요. 너무 맞는 말들을 다 저희 해주셔가지고. 옥소 폴리틱스는 정치 예. 고관 여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네요. 다들 열심히 댓글 거기에 또 쓰십니다. 진보, 중도, 보수까지 다 계신 거잖아요. 근데 박성민 최고가 보신 그 인사이트대로 예. 사람들도 되게 우려하고 있는 점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댓글 보니까 마틴 알림이 뭐라고? 둘 다 극혐. 파란 바다님은 아마추어 정부. 뭐 이런 댓글들 달아주고 좋습니다. 있습니다.